네, 안녕하십니까. 최우승입니다. 바로 이어서 고대 문화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문화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시험에 나오는 거, 바로 고분입니다. 고대 무덤, 고분이라고 하죠. 자, 먼저 고대 무덤을 제가 설명드리기 앞서서, 막 각 나라별로 또 무덤들이 다 양식이 다양하거든요. 설명드리기 앞서서 먼저 이 고대 양식부터 알고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집중하세요. 보겠습니다. 돌무지 무덤, 따라해보세요. 돌무지 무덤. 한 번만 더. 돌무지 무덤. 명칭부터 익숙하셔야 돼요. 돌무지 무덤. 오케이. 그 다음에 굴식 돌방 무덤. 다시 굴식 돌방 무덤. 안 따라하는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굴식 돌방 무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무지 덧널 무덤. 한 번만 더. 이게 좀 명칭이 잘 학생이 헷갈린 것 같아요. 돌무지 덧널 무덤. 한 번만 더 봅시다. 돌무지 무덤, 굴식 돌방 무덤, 돌무지 덧널 무덤. 이 무덤의 생김새를 그림으로 그려본 건데요. 자, 봐봐요. 이 명칭은 그 생김새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명칭이. 돌무지 무덤이 뭐예요? 돌무지를 쌓은 무덤이에요. 이 사람의 시체가 있으면 이 관 만들어가지고 묻어버려요. 여기다가. 그리고 그 위에 돌무지를 쌓아요. 막 돌덩어리를 쌓아요. 여러분 혹시 그러면 이 밖에서 여러분이 지나가다 봤어요? 돌무지 덩이를 봤어요. 돌 쌓여있어요.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을까요? 돌을 쪼개가지고 저렇게 쌓아놨네? 아, 무덤겠구나. 금방 추정이 되죠. 그래서 다 도굴당해요. 도굴. 다 도굴당했습니다. 이거 대부분이. 그래서 도굴이 용이하다. 딱 티나니까. 요 무덤은 고구려와 백제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문화를 향유한다는 게 뭐죠? 보통 같은 민족 아닌가요? 같은 문화를 향유하고 있는 거 보통 같은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쓰는 말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먹는 거 있죠. 우리 김치 먹잖아요. 우리 김치 문화잖아요. 음식 문화에서는 서울 사람들 김치 먹습니다. 우리 부산 사람들 김치 먹나요? 그럼요, 먹죠. 그 광주 사람들은요, 먹습니다. 강릉 사람들은요, 맛있어요. 물론 조금씩 김치 맛이 다르긴 합니다. 뭐 지역이 다르니까. 그런데 이 김치라는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죠. 같은 민족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거 신라에서는 안 나오고 고구려 백제에서만 이런 무덤이 나와요. 이래서 백제가 고구려 계통이라는 걸 확실할 수 있는 증거가 바로 또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기록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록에서 백제 온조가 고구려 동명왕으로부터 내려온 그게 아니라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구나. 그 기록이 맞구나라고 또 우리가 또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고고하기로 재밌는 거예요. 다음 굴식 돌방무덤 보겠습니다. 요거는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다 나와요. 그래서 언제일까요? 그래서 이게 삼국이 초기입니다. 이게 뭐 처음에 2세기, 3세기, 4세기 막 이때고요. 요거는 한 6세기쯤 돼서 다 같이 나요. 이 문화를 드디어 삼국이 향유한다는 거죠. 그 삼국 특히 신라는 삼국 통일 이후에는 원래 이게 신라 겁니다. 신라 고유의 것이에요. 돌무지 덧널 무덤 나면 무조건 뭐 고구려 백제 나오면 다 틀린 말이에요. 다 틀린 말. 이거 신라 겁니다. 이거 신라에서 이 고구려 백제에서 했었던 굴식 돌방 무덤을 같이 했었다. 그러면 이게 통일 신라 시기인 거예요. 이제 같이 삼국이 융화되는 시기에 신라도 드디어 접했다. 문화를 같이 공동적으로 향유하기 시작했다고 알 수 있는 것이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헷갈리시면 절대 안 돼요.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돌무지 무덤이 어느 시대 어느 나라 거다? 고구려, 백제, 고구려 광개토대왕릉도 이거고요. 이 장수왕릉도 다 이거예요. 옛날 거 다. 백제는 언제 했을까요? 우리 또 백제 봐야죠. 백제는 세시기로 구분되죠. 선생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왜요? 백제 한성 시기가 있잖아요. 지금 서울 송파지요. 우리 강남 동쪽에 있는 거. 그쪽이 위례성이라고 추정해요. 그쪽이 석천동이죠. 거기 동네 이름이. 그 다음에 어디예요? 공주. 그 당시 웅진이라고 했죠. 웅진. 그리고 사비, 부여정. 그 당시에 백제 한성 시기가 초척이잖아요. 4세기잖아요. 4세기, 5세기. 그래서 이때 이거예요. 이때 백제가 이 무덤이에요. 그러다가 공주 부여 시기에서는 이제 돌무지 무덤이 나오지가 않아요. 이제 문화가 바뀌었다는 거죠. 이제 그 당시 고구려에서도 이걸로 바뀝니다. 이걸로. 그래서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때. 신라는 처음부터 돌무지 덧널 무덤이었습니다. 계속. 신라가 그래서 이 추정컨대 신라는
확실하게 고구려 백제랑은 좀 다른 계통의 사람이었다 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문화가 확실하게 다르니까. 이런 무덤이 안 나오니까요. 신라 초기에는 굴식 돌명 무덤도 안 나와요. 삼국 통일하고 나서부터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막 이때 등장합니다. 제가 아까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 무덤 이양으로 추정할 수 있죠. 옛날 사람들 보면 이런 무덤들은 저 같은 사람 묻어줄 때 이런 무덤 만들어줘요? 몰라요. 그냥 살에다 버리겠죠. 그냥 왕이 있나가지고 고위 귀족들, 이 권력자들의 무덤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누가 봐도 티나죠. 무덤 있고. 저기 안에 그 권력자들이 묻었는데 거기다가 그냥 시체만 있어요? 금운동화가 아주 다 도굴 당합니다. 도굴이 용이하다. 도굴 쉽다.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땅을 파가지고 시체를 묶고 나서 껴물거리를 묻어요. 껴물거리가 아까 말한 뭐 금은보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 보통 옛날 고대에서는 이 사람이 즐겨 썼던 뭐 저 같은 경우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항상 축구와 축구공이 항상 같이 있는데 만약에 저 죽었다 제가 귀족인데 나 죽었다 싶으면 축구공이랑 축구도 같이 묻어주는 거예요. 껴물거리라고 합니다. 껴물거리. 시체가 묻으면 이거 넣어주는데 귀족들이 썼으니까 뭐 금 이런 것도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똑같이 이 돌무지 무덤처럼 똑같이 쌓아요. 돌무지를 쌓아요. 그런데 신라만 좀 독특한 게 여기다가 봉토를 둘러버려요. 봉토를. 그래서 밖에 사람들이 볼 때 그냥 지나가다가 동산이 하나 있네. 조그만 동산이 하나 있네. 왕실도 크니까요. 조그맣게 있으면 당연히 그건 줄 알죠. 무덤인 줄 알죠. 엄청 크다니까요. 그래서 거기 있으면 뭔 줄 알아요, 다. 동산이구나. 산이 하나 이렇게 조그맣게 있구나. 이 정도 넘어간다니까요. 그래서 도굴이 어렵다. 그리고 땅을 기껏다가 파다 쳐요. 흙만 나와. 돌이 또 나와. 도굴 안 돼, 이거. 도굴하려면 또 몰래 해야 되는데 이거 도굴을 쉽게 되겠어요? 이거 무덤인지도 모를 뿐더러 도굴도 쉽지가 않아요. 다 돌 끝까지 빼내가지고 또 시체도 여기 있는 것도 이거 밑에 있어. 밑에 파가지고 나 언제 돌 다 빼고. 도굴이 용이하지 않다. 돌무지 덧늘 무덤이었습니다. 한 번만 더. 돌무지 무덤. 고구려 백제가 같은 문화를 향유했다는 걸 알 수 있는 무덤 양식이었고 백제는 한성 시기 때 돌무지 무덤이 발견되나 그리고 고구려가 장수왕 때 침입한 이후로 웅진이나 사비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리고 도굴이 용이하다. 것입니다. 이건 언젠가요? 삼국시대가 중반을 넘어서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특히 백제에서는 웅진 사비 시기에 굴식 도방의 양식이 나오고 고구려 때도 굴식 도방 무덤의 양식이 나오고 신라는 통일될 쯤에 같은 문화를 향유하기 시작하면서 통일시대 때는 통일신라 시기에 굴식 도방 무덤으로 양식이 바뀌었다. 그전에는 통일신라가 이거였다. 돌무지 덧늘 무덤이었다. 돌무지까지 막 쌓아가지고 다 봉토가루 둘러가지고 엄청 크니까 이게 사람들이 무덤인지는 몰라. 애들이 뛰어놀았대요. 동산인 줄 알고 거기서 서바이벌 게임 했겠지 막. 그래서 지금이야 총 쏘면 새 총을 막 싸웠겠지 막. 탁탁 엄폐하면서 막. 도굴이 어렵다. 그래서 1970년대 바야흐로 우리 박정희 대통령 집권기 때 박정희 대통령이 명령을 내려요. 야, 신라시대 무덤 있는 거로 내가 알고 있는데 거기 한번 다 해서 문화 유물들 좀 발견해봐라고 명령해서 대대적으로 도굴하는데 도굴이 아니죠. 몰래 하는 게 아니니까 국가에서 문화재청에서 막 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발견되죠. 다 유물도 엄청 나옵니다. 이게 신라인들이 이렇게 한 게 다행인 거죠. 이래가지고 유물들이 엄청 나왔으니까. 이거 몰랐대요. 고려, 백제, 뭐 일본 놈들 일제 침략기 제가 몰랐던 거예요, 다 이거를. 대단한 거죠. 안타까운 게 대단한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먼저 잘 보시면 릉 이름이 무슨 릉인지 알겠죠, 뭐. 태왕릉, 광개토대왕릉이라고 이제 추정합니다. 이거는. 근데 여기 장문총 보면 이게 장수왕릉으로 추정돼요. 선생님 그럼 장수왕릉이라고 하면 되지. 아니 뭐 장수왕에 따른 호칭을 써가지고 하면 되지. 왜 릉자를 안 붙이고 총자를 붙여요? 좋은 질문이에요. 릉은 누군지 이름을 아는 거예요. 누구 무덤인지 아는 거예요. 누구 무덤인지 모른다. 그래서 총자를 붙이는 거예요. 무덤에다가. 그래서 무슨 총 막 신라시대 막 경주 가면요. 뭐 천마총, 황남도 총, 호우총 막 이런 무덤들이 있어요. 딱 이해하시면 돼요.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구나 라고 아시면 됩니다. 무덤 주인 모를 때 총자를 붙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고구려 초기에는 제가 아까 돌무지 무덤이라고 말씀드렸죠. 도굴하기 쉬운 거.
그 다음에 후기로 가면서 굴식 돌방무덤으로 바뀌었다. 자, 다시 넘어가서 자 보세요. 이게 벽화라는 걸 중점으로 해서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벽화가 뭐죠? 벽에다 그린 그림을 벽화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시원하게 벽화예요 다. 근데 이 벽화가 여기서 벽화가 있을 수가 있나요? 돌무지 무덤에 벽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벽이 있어야 벽화를 그리지. 이 관에다 그리면 관화지 관화. 벽화가 어딨어? 없습니다. 이거. 다시 돌무지 덧널 무덤에 벽화가 있나요? 이 관 위에다가 바로 돌로 쌓아가지고 뭐 벽이라고 하는 게 없는데 뭐 없지. 벽화가 없지. 야오. 굴식 돌방 무덤에 벽화가 있습니다. 굴식 돌방 무덤이 뭐냐면 이게 시체 저기 그 무덤을 싸면서 이 방을 하나 만들어요. 이렇게 방. 이게 방입니다. 여기 다 안에. 여기다 이 공기가 차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거기다 관을 짜가지고 관 밑에다가 시체를 넣어요. 그러니까 시체가 있으면 바로 관 밑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관 위로 다 이게 다 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방 안에다가 시체 관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이제 봉투를 두르는 거예요. 이렇게 흙으로 덮어버리고 방을 짠 다음에 방은 뭐 물론 뭐 돌로 짰겠죠. 돌로 쫙 돌로 방. 그래서 굴식 돌방 무덤이에요. 이 굴처럼 생겼잖아요. 굴처럼 만든 돌방 무덤. 돌로 만든 방. 이 돌방이네요. 돌. 벽이 다 돌이니까. 이것도 도굴이 아까 말씀 안 드렸죠. 도굴이 용이하다. 들어가기 얼마나 쉬워. 요거 입구만 찾으면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쭉 둘러봤다가 입구 같아. 슉슉슉 파요. 그럼 바로 방 나옵니다. 슉 들어가죠. 이렇게. 이것도 다 도굴 당했어. 안타까워. 다 도굴 당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고구려는 돌무지 무덤이었다가 그 다음에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었다. 여기는 벽화가 있을 수가 있다. 방으로 짰잖아요. 방이 다 벽에 있는 거잖아요. 벽화 같은 게 있었다. 한번 보겠습니다. 돌무지 무덤으로 만든 대표적인 릉이 뭐가 있느냐. 태왕릉입니다. 이게 광교토대왕 릉으로 중국들이 주장해서 뭐 우리도 태왕릉이라고 말합니다. 총이라고 하지 않고 릉입니다. 이 장군총은 아마 무덤 큰 거 봤을 때 규모도 맞고 그리고 연대 측정을 해봤는데 장수왕 연대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장수왕 릉이 아닌가라고 추측합니다. 그게 이제 장군총이라고 하죠. 엄청 큽니다. 돌무지 무덤인데. 그러다가 후기에 들어가서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잖아요. 이때 이제 각저총, 무용총이 등장하는 거예요. 다 이게 뭔지 아세요? 벽화야, 벽화.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각저가 뭐예요? 각저. 이 씨름의 옛 우리말이 각저라고 해요. 각저. 씨름을 옛날에 각저라고 했대요. 근데 이 씨름하는 그 모습들이 벽화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벽에 막 씨름하고 있는 모습들이 벽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아, 이 씨름이 있는 벽이네. 그래서 씨름총, 각저총이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누구 이름 주인을 모르니까 뭐 이름을 질 수가 없죠. 그 유물 보고 짓는 거예요. 주인을 모르기 때문에. 무용총은 뭐예요? 무용하고 있는 거. 쇼! 무용하고 있는 거. 무용하고 있는 모습들이 벽화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무용총이라고 합니다. 이름 단순하지 않나요? 자, 백제 보겠습니다. 돌무지 무덤이 있습니다. 이 한성시기라고 했죠. 초기 백제 한성시기에. 그러다가 수도를 천도하면서부터 이제 굴식 돌방 무덤이 나타나요. 웅진시기와 싸비시기. 그런데 백제에서만 벽돌 무덤이 추가로 발견된다는 거. 선생님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또 외우기 힘들어 죽겠는데. 외워야지 어떻게 해. 시험에 무덤이 다른데 어떻게 해. 벽돌 무덤은 뭐냐면 벽돌 무덤은 우리나라 고유의 양식이 아니에요. 중국 양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돌무지 무덤 그리고 굴식 돌방 무덤은 우리나라 양식이에요. 그리고 신라 시대 때 있던 거 돌무지 덧널 무덤도 우리나라 양식이죠. 신라가 우리 거니까. 근데 이 벽돌 무덤은 중국 거예요. 우리가 서해 바다를 장악하면서 중국과 교류를 활발히 한 나라를 칭하면 백제를 말할 수가 있잖아요. 백제가 중국과 교역하면서 이 중국에 있던 무덤 양식을 받아들여서 벽돌 무덤도 소수 발견된다는 거. 벽돌 무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왕릉이 무령 왕릉이라는 거. 선생님, 아니더라고. 총인데 여기는 릉이라고 했네요. 무령왕인지 어떻게 알아요? 발견됐거든요. 고구려 무덤과 백제 무덤들은 다 도굴당해서 그 안에 또 뭐 기록물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유물들 다 없어요. 근데 이 무령 왕릉이 1970년대에 발견이 돼요. 온전하게. 야오, 도굴이 안 됐던 거예요. 저는 하늘에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도굴이 안 돼가지고 발견돼요. 그 안에 묘비문, 그 묘비를 작성하는 그 글자를 바위에 새긴 거리 다 글자에 써 있어요. 그래서 무령왕릉이라고 써 있어요. 거기. 무령왕과 무령왕비,
무령왕의 와이프 무덤을 같이 합작해서 묻어놓은 건데 빛깔이 있어요 거기다가. 그리고 부장품들도 나오죠 거기서. 그래서 무령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엄청 나온다. 왜냐? 기록이 발견됐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유물들이 발견됐지만 기록이 발견됐으니까 무조건 시험에 100% 고대 고분하면 무조건 벽돌 무덤이 10중 8구 벽돌 무덤 무령왕 나온다 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신라 보겠습니다. 신라는 둘무지가 아니라 돌무지입니다. 제가 또 오탈자 놨네요. 돌무지 덧널무덤입니다. 천마총, 황남대총, 호총이라는 명칭이 있는데 이거 경주 가면 가장 유명한 겁니다. 무조건 이거 뭐 답사 코스예요. 답사 코스 이거. 천마총은 이거 박정희 때 발견된 겁니다. 박정희 때. 천마총은 천마총 안에 이제 그 무덤이잖아요. 이 천마도라는 그림이 발견돼요. 여기서 학생들이 헷갈리는 게 뭔지 알아요? 천마도라는 벽화가 발견됐다. 그림이니까 틀렸습니다. 여기 있는 거 각자총, 무용총 들어있는 씨름도와 무용도들은 이 벽에 있는 그림들이에요. 벽에. 근데 제가 말했어요. 굴씨 돌방무덤은 벽이 없다니까요. 방이 없는데 어떻게 벽이 있어. 벽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림. 그 당나무 재질로 만든 종이가 있어요. 그 종이에다 그림이에요. 천마도라는 그림이. 그러니까 이 그림 스케치북에 발견되는 거예요. 스케치북이 아니라 벽화가 발견되는 거고. 이거 주의하세요. 여기는 벽화가 발견되는 거고. 이 벽화가 아니에요. 천마도는. 이 그림 그린 겁니다. 이 당나무에다가. 이거 천마총. 이 천마도예요. 천마라는 그 말이 발견돼요. 말 그림이. 그래서 이게 천마다. 아, 이게 천마총이다. 천마도가 발견된 그림이 있는 무덤. 이 황남대총은 이게 신라에서 가장 큰 무덤이에요. 여기. 신라 무덤 중에서 진짜 제일 커요.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해요. 산 같아 산. 이거는. 이름이 왜 황남대총이냐? 이게 황남동이라고 있어요. 지명 이름입니다. 이 경주시 황남동. 이 황남동에서 발견된 무덤에서 황남대총. 이 지명 이름 단순합니다. 호우총은 뭔가요? 호우명 그릇이 발견되거든요. 여기서는. 호우명 그릇이 발견된 무덤이라고 해서 호우총이라고 합니다. 호우명 그릇 추가로 또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광개토대왕 관련이 있죠. 광개토대왕 제사 지내면서 광개토대왕 기리기 위해서 몇 가지 막 이 그릇 막 이런 걸 많이 만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 그릇이 바로 이거예요. 써 있거든요. 광개토대왕 국강상 광개토대왕이라고 써 있거든요. 이 그릇에. 이 그릇에 글씨가 써 있는 거예요. 막. 호우명 그릇이라고 해서 이게. 근데 이게 그림이 발견된다니까요. 그래서 기록에 우리가 보니까 옛날에 삼국사기 보니까 고구려랑 오세기 광개토대왕 전성기 때 장수왕 때도 마찬가지고 신라랑 고구려랑 굉장히 연관이 많았어. 기록에만 있었는데 이게 그릇이 발견됨으로써 증명하는 거죠. 이 광개토대왕을 기리기 위한 이 그릇이 신라에서 발견됐다니까. 이게 고고학에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호우총 기억하세요. 그러고 통일신라 시기에 통일될 즈음에 김유신 무덤인 건 다 알죠. 그래서 김유신 묘라고 합니다. 굴식 돌방무덤입니다. 삼국이 공통적으로 향유했던 무덤 양식은 굴식 돌방무덤이다.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처음부터. 너무 중요하니까 돌무지 무덤과 굴식 돌방무덤과 돌무지 덧널무덤이 있는데 다 다르다. 돌무지 무덤은 고구려 백제 초기에 초기에 만들었던 무덤이고 돌무지 덧널무덤은 신라에서만 발견이 된다. 근데 돌무지 무덤은 이 도굴하기가 쉽다. 무덤인 거 누구나 다 알아가지고 돌무지 덧널무덤은 무덤인지도 모르고 무덤인지 설사 알았던들 이 너무 도굴하기도 어려워서 도굴이 용이하지가 않아. 신라 유물이 많은 이유가 바로 돌무지 덧널무덤이었기 때문이야. 그리고 굴식 돌방무덤은 어떻게 무덤에다가 방을 짜가지고 거기다 시체를 넣을 생각을 하지? 벽화까지 그릴 수 있네? 벽화까지 그릴 수 있다. 딱 하나 더 마지막 벽돌무덤. 벽돌무덤은 사실 우리 민족의 한민족의 고유한 무덤 양식이 아닌데 이게 중국 양식이란 말이야. 왜냐면 또 이게 추가 설명드립니다. 우리 한반도에서 쉽게 발견되는 돌이 무슨 돌이죠? 화강암입니다. 화강암. 근데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사람이 딱딱한 화강암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애들은 벽돌을 사용해요. 벽돌 문화가 발달돼 있어요. 중국 애들은. 그 중국의 다 고대 유산 보면 집들 보면 다 벽돌을 졌었어요. 다. 벽돌이 많아가지고. 이 벽돌이 어떻게 만든 건지 아세요? 흙으로 일정 온도 이상 구워가지고 딱딱하게 만들어서 이제 벽돌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벽돌은 우리가 아는 무슨 암석이 아니에요. 흙으로 만든 거예요. 벽돌이.
딱딱하지는 않죠. 근데 이 문화가 이 중국 문화라니까 화감이 없어가지고. 근데 백제가 중국 교류를 엄청 하잖아요. 그 중국 양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때 백제 무령왕이 엄청 교류했었나 봐요, 서로. 그래서 무령왕이 아주 중국을 존경했는지 중국에다 무덤책을 받아가지고 자기 무덤을 벽돌 무덤 만들어요. 그때 잠깐. 웅진에서만 발견됩니다. 공주 지역에서만 벽돌 무덤. 무령왕릉 백제 지나갑니다. 자, 건축물 보겠습니다. 건축물 또한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고대에는 기록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고고학이 너무나 중요한데 고고학을 할 때 너무 대표적으로 이 건축물과 무덤 양식이 있다. 여기서 엄청나게 발견된다.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니까 시험에 잘 나온다. 자, 고구려 보겠습니다. 고구려는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나라가 조사를 하고 싶어서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북한 땅이니까. 또 중국 땅이니까. 안타까워요. 그래서 평양성이 있는데 평양에 있는 성이죠. 장수왕 때 천도하면서 이제 평양성을 만드는데 이제 성이 이제 아주 고구려에 아주 크게 아주 건축물 큰 건축물이다가 넘어가시면 되고 또 탑 같은 게 있는데 또 조심하셔야 될 게 이 탑 아시죠? 탑. 이렇게 탑을 쌓잖아요. 막 탑을 이렇게 그림 진짜 못 그린다. 이 탑을 쌓잖아요. 이 탑이 불교 양식이에요. 불교에서 절을 지을 때 이 대표적인 절 앞에다가 이 탑을 만들어요. 탑이 바로 뭐냐면 이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이 부처님의 사리를 봉양한 곳이라고 해요. 사리를 좀 이렇게 해가지고 떼어가지고 한 거. 아니면 명스님들, 큰 스님들 아주 유명한 스님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했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탑에. 그러니까 탑을 만들어요. 되게 상징이죠 불교에. 근데 고구려도 불교 국가고 백제도 불교 국가고 신라도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다 탑을 엄청 많이 졌을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고구려에 있는 탑들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중국 애들이 엎어뜨렸는지 임진왜란 때 일본 놈들이 다 없애버렸는지. 그래서 아마 추정컨대 고구려 애들은 탑을 다 목탑으로 만들었겠구나. 만약에 석탑으로 만들었어 봐요. 석탑이 바위로, 그러니까 돌석자입니다. 돌로 만든 석탑은 뭐 불 뗀다고 해서 그게 뭐 타나요? 타지 않죠. 목탑은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잘 타잖아요. 무너뜨리고 싶고 발로 발차기하면 세게 차면 이게 부서지겠다. 이 최홍만 같은 사람이 발로 하면 세게 차면 탑도 무너질 거예요 아마. 목탑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없을 것이다. 쉽게 무너지고 쉽게 뭐 없어지니까. 남아있는 것들은 다 석탑이에요. 석탑. 목탑은 남아있지 않아요. 현재. 다 해외에 중국 놈들이 와서 서들어왔을 때 없애버리고 일본 애들이 와가지고 다 없애버립니다. 자, 백제 보겠습니다. 백제와 신라가 제일 중요합니다. 백제 수도 한 번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한성, 웅진, 사비. 명칭부터 너무나 익숙하게 하셔야 돼요. 웅진은 현재 충남 공주시. 사비는 부여죠. 현재. 그 당시에는 웅진 사비라 불렀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추가로 백제하면 추가로 익산이 또 있습니다. 익산이 수도였다는 뭐 논의도 많습니다. 백제의 마지막 수도가 사실 익산이다. 아니면 익산이 백제에서 약간 사비에서 수도를 갖고 사비가 수도였는데 약간 익산도 잠깐 수도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것도 많은데 왜냐면 익산에서도 엄청난 유물이 발견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도가 아니면 발견되지 못할 유물들이 발견돼요. 익산에서도. 익산은 추가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봐보세요. 부여 수도죠. 당연히 수도 옆에 큰 절이 있는 거예요. 망흥사. 백제 무왕 때 창건됐다고 우리가 알려져 있고 또 하나 익산의 미륵사. 백제하면 웅진과 사비가 수도여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건축물에서만큼은 익산이 더 중요해요. 전라북도 익산. 익산에 미륵사라는 절이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그 절이 또 말씀드릴게요. 무슨 사 하면 절이잖아요. 절 이름이잖아요. 근데 무슨 사지라고 해요. 사지라는 표현을 해요. 그게 뭐냐면 그 절이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불타 없었는지 아니면 폐사가 돼서 없었는지 지금 현재 없는 절터야.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없어. 그러니까 남아있는 절터, 그 사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륵사라는 절이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은 다 절이 불태우고 없어요. 그래서 이사 미륵사지라고 합니다. 거기에 석탑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에요. 시험에 많이 나온 이유도 알려드릴게요. 현존을 하는. 시험 출제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가장 오래된 거. 가장 큰 거 막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시험 문제 내잖아요. 가장 오래된 거예요. 석탑이다. 석탑 중에 가장 오래됐다 현재.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다.
제가 이거는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안 까먹기 위해서 이건 스토리도 말씀드려야겠어 내가. 전라북도 익산에 미륵사지가 있었는데 그 석탑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 돌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유물들이 남아 있어요. 그 유형들이 남아 있어요. 이게 미륵사 절터예요. 미륵사지라고 씁시다. 그럼 여기에 큰 건축물이 있을 거예요. 뭐 대웅전이라고 하죠. 보통 불교에서는 뭐 건축물들이 막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보통 옛날에는 탑을 만들 때 3개의 탑을 만드는 게 기본 정석이라고 합니다. 가운데 크게 만들고 이쪽으로 탑을 만들고 탑이니까 또 이렇게 탑을 탑을 3개 만들어요. 이쪽에 서탑, 이쪽에 동쪽에서 동탑이라고 합니다. 가운데 뭐 중탑이라고 하겠죠. 근데 익산 미륵사지에 지금 현재 보니까 이 가운데 있는 건 없어. 이제 아예 뭐 존재 자체도 없어. 다만 이걸 석탑을 만들기 위해서 기반에 깔아놨던 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발견이 돼. 아, 가운데 탑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데 뭐 전혀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목탑이었겠네. 불타서 다 금방 쉽게 없어졌겠네 라고 추정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요 2개가 석탑이에요. 서쪽에 있는 탑, 동쪽에 있는 탑에서 서탑, 동탑이라고 합니다. 이게 일제시대 때 뭐 발견되는 게 아니죠. 이미 누가 민간인한테 보이죠. 그냥 탑이니까 높이 있으니까. 근데 일제시대 때 이쪽에 이미 동탑은 일제 침략기 때도 이미 무너져 있었고, 이미 언제 무너졌는지 몰라요. 동탑은 이미 완전 무너져 있었고 돌무더기만 남아 있어요. 탑이었을 거라고 추정되는 돌무더기만 남아 있어요. 서탑만 좀 남아 있었는데 아, 서탑이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막. 근데 일본 친구들이 그 당시에 막 문화유산을 막 복원하기도 하면서 뭐 우리나라 조선 땅도 자기네 땅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여기다가 이 서탑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일단 콘크리트 칠을 해요. 이거 시멘트를 여기다가 부어버리는 거예요. 시멘트가 딱딱 가잖아요. 이거 값 싸고. 그러니까 돌로 조각해서 막 잘 할 생각을 안 하고 시멘트로 쳐 발라버려요. 여기다가. 그래가지고 이게 아주 흉물이에요, 흉물. 야, 안타깝죠 이거. 그래서 복원을 했습니다. 지금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지금 2021년인데 작년에 이거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완전 복원을 했어요. 이쪽에 서탑을. 이건 언제 하느냐? 노태우 집권기 때 1992년인가 3년인가 뭐 이때쯤에 금방 이거 동탑도 한번 우리가 다시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만드는데 기계로 싹싹 갈아버려가지고 없느하니 못한 상태가 돼버렸어요. 지금 아주 흉물이 됐어요. 이거 그냥 이때 복원을 똑바로 했어야 되는데 이거 뭐 2년 만에 복원했대요. 말이 되냐고. 돌 깎는데 제대로 정교하게 장인들 불러가지고 하나하나 깎아가지고 똑같이 만들던가 차라리. 이거는 2020년 돼서야 진짜 이거 복원하면 20년 걸린다고 했잖아요. 이거 탑 해체하는 데만 10년 걸려요. 20년 동안 미륵사지를 복원하면서 10년 동안 탑 해체하고 10년 동안 이거 다시 건물을 만들어요. 시멘트 다 뺍니다. 이거 10년 동안. 10년 걸려요. 그래서 다 시멘트 빼고 다시 이거 똑같은 재질의 화강암을 갖고 와가지고 돌로 다 갈아가지고 다시 만들어요. 대단한 거죠. 나중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거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이게 다시 복원이 됐습니다. 저도 이게 아직 안 가봤는데 익산은 조만간 저도 가볼 예정입니다. 2020년에 복원됐고요. 또 하나 스토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보면 백제 무왕하고 신라 선왕공주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 그래서 신라 왕이 선왕공주가 계시면서 내쫓아가지고 이 신라 선왕공주가 무왕을 따라와서 무왕이 백제 왕이 돼서 선왕공주가 왕비가 됐다. 근데 익산 미륵사 석탑을 이거 무왕 때 창건하는 거잖아요. 무왕 때 만드는 거잖아요. 이거 왕비가 만들었다고 했거든요. 와우! 선왕공주가 이 삼국유사에 써 있잖아. 이 신라의 공주도 선왕공주가 백제 와이프가 되는 거 아니야, 왕의. 선왕공주가 미륵사지 석탑 만들었겠구나. 기록에 있으니까. 왜냐면 백제 무왕의 왕비가 미륵사지 석탑을 만들었다고 기록돼 있으니까 왕비가 선왕공주잖아요. 삼국유사에 따르면. 그래가지고 미륵사지 석탑이 선왕공주가 만들었다. 그래서 이거 아주 유명한 서동요라는 드라마도 있잖아. 서동요. 옛날에 SBS 드라마 서동요. 근데 미륵사가 제가 일본 애들이 다 시멘트로 떡칠해놨다 그랬잖아요. 흉물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2000년에 들어와가지고 밀레니엄 21세기 해가지고 미륵사지 석탑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그 시멘트를 다 바르고 미륵사를 아예 그냥 다
조각 내가지고 한번 까봐요. 안에 뭐가 들었는지. 엄청난 게 발견됩니다. 원래 이 탑을 만들 때는 탑 안에다가 잘 뭘 넣는다 그랬죠? 사리를 넣는 거예요. 사리만 넣겠어요? 그 앞에 다른 부상품도 넣었을 거란 말이죠. 탑을 해체하면서. 근데 우리나라에 탑들이 엄청 많았을 거 아니에요. 목탑도 엄청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다 없어졌죠. 다 불타면서 가져갔겠지 뭐 다 유물들을. 근데 이건 아직도 한 번도 개봉이 안 된 거잖아요. 목탑에서 다 까니까 와우! 유물이 발견되는 거예요. 사리를 담고 있는 그릇, 사리봉환기, 사리봉이 말고 사리봉환기라고 해서 이 사리봉에 관련된 이 기록도 사리봉연기라고도 합니다. 사리봉안기라고 쉽게 말할게요. 이 기록도 발견되고, 그러니까 이 기록에 뭐가 써 있냐면, 와, 이 탑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는지를 이 기록이 나온다는 거죠. 글자가 써 있다니까요. 그리고 뭐가 유리구슬도 발견되고 막. 근데 최고의 핵심은, 고고학에서 최고 핵심은 글자죠. 글이 발견되는 거예요. 기록에도 없던 글. 삼국유사 한국 사기에서 써있지 않은 글이 발견되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사택 적덕의 딸이 만들었다. 멘붕. 사택이 성이거든, 성. 지금 최씨잖아요. 최씨 성처럼 백제의 성중에 사택이라는 성이 있었는데, 이 사택은 이 최고의 백제 귀족을 나타내는 성이었거든요. 백제 사람인 거야. 이거 뭐야 이거? 선화공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스토리? 멘붕이 오는 겁니다 막. 그 익사의 서탑에 그래서 또 아주 재밌고 시험에도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라서 또. 그 삼군 유사에 있던 기록에 대해서 아직도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야 이거 이련 스님이 쓴 삼군 유사가 다 뻥이었구나. 고려시대에 쓴 거잖아요. 뻥이구나. 다른 학계에서는 야 왕인데 와이프가 한 명만 있었겠어? 선화공주도 와이프고 또 백제에서 백제 유력한 귀족의 딸도 왕비로 맞았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왕비가 있는데 그 왕비가 만들었을 거야. 선화공주는 있는 거야 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뭐 진실은 아무도 모르죠. 역사 속에 묻혀 있는 거니까요. 익산 미륵사석탑 백제 무왕, 이건 제가 너무나 중요해서 질질끄면 설명했으니까 이거는 안 까먹겠죠. 그리고 정림사지 옥층 석탑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석탑이니까 남아있는 거죠. 돌로 화강암으로 만든 석탑입니다. 석탑은 정말 대단합니다.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는 건요. 그 큰 돌을 갖고 오는 것도 용한데 좀 자르고 또 엮고 본드로 붙여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만들지 알 수가 없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거는 부여에 있습니다. 백제 수요였던 부여에. 근데 이게 다른 말로 평제탑이라고도 해요. 더 유명해요. 원래 평제탑으로 더 알려져 있었어요. 원래. 왜 그러냐면 이 탑이 있잖아요. 탑에 이게 평제라고 써 있어요. 백제를 평정했다는 말이죠. 평제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660년에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백제가 멸망하잖아요. 이제 나당연합군에 있던 총사령관이었던 당나라 사람이었던 소정방이가 이게 백제 점령했으니까 딱 자기 점령한 장군 아니야. 내가 백제를 점령했어. 평제라고 쓴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평제탑이라고도 합니다. 정림사지 옥층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요거는 이거 제가 미륵사지 석탑을 개봉했잖아요. 여기다 뭐가 들었을지 몰라요. 아직도 개봉을 안 했거든요. 제가 살아있을 때 개봉할까 모르겠네요. 아직 개봉 안 했습니다. 뭐 개봉이 이제 문화유산이니까 영원히 개봉 안 하는 것도 뭐 괜찮죠. 저 너무 궁금해요. 너무 뭐라고 써 있는지. 이것도 백제 겁니다. 신라 보겠습니다. 신라에는 이 전설 속에 절이 있어요. 황룡사. 그리고 전설 속에 목탑이 하나 있습니다. 황룡사 9층 목탑. 이 황룡사 9층 목탑의 크기는 아마 지금 남아 있다면 이 전 세계에서도 어느 것도 그만한 유산이 없을 거라고 전 추정을 감히 합니다. 아주 위대한 건축물인데 이 고려 때까지 존재하다가 고려 때 몽골 애들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때 이걸 불태워요. 그래서 이거 없어집니다. 이게 너무 아깝습니다. 이게 진짜. 황룡사는 진흥왕 때 만든 거고요. 진흥왕 때 왕 크니까 아주 이 황룡사라는 큰 절, 진짜 큰 절이었다고요. 진짜 큰 절. 지금도 그 절 터가 남아 있는데 이 크기가 무슨 상대가 안 됩니다. 이게 더 커요 여기보다. 이것도 엄청 큰데 절 터가. 그리고 황룡사 9층 목탑을 또 갖다 세우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누가 선덕여왕 때. 선덕여왕 때 하나 더 외웁시다 이거 시험에 나오니까.
이거는 진흥왕 때고 황룡사 구충목탑은 선덕여왕입니다. 누가? 자장의 건의로. 자장이라는 스님이 있어요. 자장이라는 스님이 건의합니다. 황룡사 구충목탑 세우세요. 저 세워야 돼요 이거. 그러면 이 사방에 있는 나라들이 다 왕 밑에서 선덕여왕 앞에서 머리를 조아릴 거예요. 라고 해서 이걸 세웠다고 이제 합니다. 기록에 그렇게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분황사도 있고 분황사 모전석탑이 있는데 요거는 석탑이잖아요. 남아 있습니다. 제가 근데 요거는 진짜 미친 석탑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너무 무슨 미친놈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말도 안 되는 석탑이라고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거는. 왜냐면 자, 제가 말씀드렸죠. 중국에는 화강암이 없어서 뭘 쓴다 그랬죠? 벽돌을 쓴다고 했죠. 우리나라는 화강암이에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화강암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있던 거예요. 다 딱딱하고 진짜 세니까 화강암은 다이아몬드급이에요. 강도가 화강암이. 근데 이거 잘 보세요. 이름 보세요. 분황사라는 절도 선덕여왕한테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분황사에 있는 벽돌탑을 한문으로 전탑이라고 합니다. 전이 들어가 있어. 벽돌을 모방할 때 못 잡니다. 벽돌을 모방한 석탑입니다. 벽돌로 쌓은 거예요. 뭘로? 석탑으로. 하지만 제가 벽돌 뭐로 만들어 그랬죠? 흙으로 만들어 그랬죠. 흙을 구워서 만드는 거예요. 흙을 딱 그 틀 안에 넣어가지고 잘라내는 그 쉽게 만드는 거예요. 빨리빨리 대량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석탑이라며. 이 벽돌처럼 보니까 벽돌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벽돌이 아니라 화강암이에요 이거. 화강암을 벽돌처럼 모양 만들려고 일일이 자른 거예요. 그렇게 막 다. 한두 개 잘랐겠어? 엄청 몇천 개 진짜 그 미친 석탑이에요. 미친 석탑 진짜. 이게 벽돌 양식의 석탑이에요. 석탑. 벽돌은 석탑이 아닙니다. 돌 화강암이에요. 화강암 탑이에요. 기가 막힙니다. 이거. 현재 남아 있어요. 이게 원래는 7층설도 있고 9층설도 있는데 이게 그 임진왜란 때 일본 애들이 와가지고 좀 많이 무너뜨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3층만 남아 있습니다. 현재. 안타깝죠 이거. 아무튼 남아 있습니다. 돌로 만들었기 때문에 남아 있습니다. 이거 신라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여기 보면 5층 석탑 있고 익산 미륵사지 석탑도 이게 7층설이 있고 9층설이 있어요. 현재 막 완벽히 남아 있지가 않아서 잘 몰라요 정확하게. 뭐 7층이라고 말하는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9층이라는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분황사도 마찬가지로 이게 7층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9층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이거는 기록이 확실히 있습니다. 황룡사 9층입니다. 와 이게 통일신라 전에는 막 층들이 뭐 백제는 5층도 있고 7층, 9층도 있고 막 이렇게 양식이 막 다양했었잖아요. 통일신라 되면서 이제 다 3층으로 정형화돼요. 다 3층 석탑이 됩니다. 다 이제 3층 석탑. 그래서 전형적인 3층 석탑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하면 통일신라 시기예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가문사지 3층 석탑 신문왕 때 아버지였던 문무왕이 삼국통일을 완성했잖아요. 그래서 문무왕을 감사하다고 왜 문무왕의 은혜에 감사한다. 그래서 가문사 해가지고 가문사는 절을 만들고 석탑을 만들어요. 3층 석탑을. 3층 석탑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 경주 가시면 제일 떠오르는 게 뭐시죠? 우리 다 초등학교 때 학창 시절에 다 경주 가보셨죠? 뭐 들어는 봤을 거 아니에요. 경주 가면 무조건 보는 거 불국사 또 뭐야 석굴암이 있죠. 다 이게 경도광 때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 불국사에 가면 그 절에 아주 유명한 두 개의 탑이 또 있죠. 석가탑, 다보탑. 다보탑은 현재 우리 동전 10원짜리에 있는 그림이 있죠. 다보탑, 석가탑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석가탑도 전형적인 3층 석탑입니다. 신라 아주 그냥 최고의 기술을 보여준 거죠. 아주 이쁩니다. 아주 그냥. 근데 이때는 좀 컸었는데 이게 진짜 크게 만들었었어요. 이때는. 근데 이때부터는 좀 약간 크기가 좀 되게 작아지는 양상을 또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훨씬 작습니다. 이거에 비해서는. 전형적인 석탑이 3층 석탑은 통일신라다라고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석굴암 한번 만들고 또 신라 하대 때 가면 제가 아까 그 전 시간에 종교 설명하면서 불교가 원래 교종이 먼저 시작됐었는데 신라 하대 가면서 선종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선종에서 만든 교종에서 만드는 게 뭐 탑이라고 하면 선종에서 승탑이라고 해요. 승탑. 조그맣게 스님들의 사리를 보관해 놓은 탑을 말하는 게 승탑이에요. 되게 조그맣니다, 이게. 승탑. 이거 다른 말로 부도라고도 합니다. 부도. 여기 써 있네요. 부도. 신라 하대 때는 선종이 유명해서 승탑 부도가 많이 만들게 되는데요. 이건 뭐 전국적으로 각지에 다 있죠. 하대에는 각 지방 호족 세력들이 선종을 믿으면서 컸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각 지방에 있는 게 바로 이 승탑이거든요. 발해도 한번 추가로 넣어봤어요. 발해는 영광탑이라고 하는 탑이 발견되는데요. 이게 벽돌탑이에요. 시험 됩니다. 자, 시험 문제. 발해의 영광탑은 우리나라 고유, 발해가 고구려의 후예라고 하니까 고구려 양식을 계승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벽돌탑은. 벽돌은 중국 거라니까. 그래서 중국 양식을 계승해서 만든 게 영광탑이에요. 그 중국 애들이 이거 보고 나서 되게 주장하는 거죠. 야, 고구려의 후예라며. 근데 왜 너네 왜 이걸로 만들어? 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거만 보고 말하면 안 되지. 그 발해 유명한 온돌 문화. 이거 우리나라 한반도 문화 아니야? 온돌 문화. 뭐 많지 뭐. 그리고 뭐 무덤 양식 같은 데 굴식 돌방 무덤이 발견되는데 여기서. 아무튼 이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영광탑은 벽돌탑인데 벽돌탑이니까 중국 양식을 계승했다. 이거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고대 문화사 끝났습니다. 고대 문화사는 이렇게 좀 제 얘기가 너무 길고 좀 지루했다 하더라도 이거 한번 이해를 이렇게 하잖아요. 스토리를 좀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잖아요. 그럼 나중에 기억이 진짜 잘 납니다. 그냥 익산 미륵사의 석탑, 최고의 석탑, 부항사 무슨 석탑, 석탑 안 외워져요. 오늘 외울 수 있어요. 내일 까먹습니다. 장담합니다. 이렇게 스토리로 이해하시는 것도 굉장히 암기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뭔 소리야? 굉장히 암기에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고려 정치사, 재미있는 정치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